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한두 가지 리뷰를 하면은 일단은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갈릴레이로부터 비롯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relativity in Newtonian mechanics고요. 그 지난 시간에 보인 것이 우리가 F는 ma라고 흔히 표현하는 뉴턴의 방정식.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서로 다른 좌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O라고 불리는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O'이라고 불리는 좌표계가 있는데, 이 두 좌표계가 서로 상대 속도 U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입자의 운동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 입자가 한 프레임에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놈이 힘과 같다고 하면은 또 다른 프레임에서도 역시 똑같은 뉴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갈릴레이의 프린시플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현하는 거죠.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렐러티비티 프린시플은 특수상대론이나 일반상대론이 처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가 이제 달라지지만, 자, 이게 이제 역학에서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운 고전 역학에서의 relativity principle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다이내믹스로 넘어가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튀어나오죠.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두 개의 방정식으로부터 맥스웰 이퀘이션 중에서 소스가 없는 이 파동 방정식이 유도가 되고 그 파동의 속도가 어떤 일렉트릭하고 매그네틱 컨스탄트로 주어지는 상수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웨이브를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이 나오는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냐, 이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프레임은 아마도 이제 매질이 정지해 있는 프레임일 것이다. 그럼 이제 특별한 좌표계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매질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지구 같은 경우도 1년에 공전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에테르라고 부르는 매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구의 오빗 궤도 운동하는 방향이 속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뀌는 거를 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 이제 빛의 속도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예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마이켈슨 모울리 익스페리먼트가 되겠고요. 그 마이켈슨 모울리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면은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스토리만 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간섭계를 통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을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측정하는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측정을 해봤더니 꽝이더라. 그러면 이제 안 나오더라. 안 나온다는 게 실험을 잘못해서 안 나온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험을 아무리 반복을 해도 이 에테르가 움직이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특수상도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 말았지만,
뭐 구조는 간단해요. 빛의 광원이 있고요. 광원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갈래로 갈라지죠. 두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 경로만 보고 있으면은 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진 각각의 빛들이 이제 거울을 통해서 한 번씩 반사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다음 다시 만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결국에는 그 이제 디텍션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두 경로가 이쪽에서 볼까요? 두 경로의 길이를 L1이라고 하고 각각 L1, L2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L1은 이제 L2라고 합시다. 두 개가 일단 같다고 놓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다음과 같죠. 여기서 이제 기대하는 실험의 예측, 실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실험 결과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험을 한 이유가 되겠고, 실험의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 기대, expectation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셋업을 간단하게 해서 L1, L2를 할 거고요. L1, L2 두 개가 두 개의 이제 암이 두 개로 이제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암이 여기서 이 두 개의 암의 길이가 이쪽으로 옮겨봅시다. 옮기지 말고 그냥 복사를 하자.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 L1이고 L2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L1이 L2하고 같고요. 소위 이제 가상의 매질이 그 다음에 이제 에테르가 드리프트가 없다면 그러면은 두 개의 경로, 그러니까 두 경로가 여기 파란색 경로나 이쪽 경로나 L1으로 가는 경로나 아니면 L2로 가는 경로나 그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하죠.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하면은 이제 경로차가 없게 되고요. 그게 이제 뭐 미러에서 뭐 상세 간섭을 하든 아니 보강 간섭을 하든 상세 간섭을 하든 다른 페이지 시프트가 없다면은 완전히 보강 간섭을 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지 시프트 이 디텍터에서 페이지 시프트가 우리 델타 파이로 표시를 하고 이게 0이 될 겁니다. 그죠? 실제 실험은 우리가 실제 실험할 때는 이게 물론 하나의 여기에다가 어떤 중간에 이쪽이나 페이지 시프터를 놓고 뭐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페이지 시프터에 대해서 요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요 디텍터 시그널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사이너소이달한 사인 함수를 그리게 되겠죠. 실제 실험은 이렇게 하는데 한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은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게 원래 이제 맥시멈에 있으면 이제 델타 파이가 0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에테르 드리프트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에테르가 어떤 예를 들면은 뭐 L1 이쪽으로 합시다. 이쪽 호리즌털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에테르가 드리프트가 있다고 치면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에테르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두 경로가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무튼 에테르 드리프트가 생기고 드리프트가 생기면은 이제 경로차 L1과 L2로 가는 두 개의 빛 사이에 경로차가 생기게 되고요. 그 경로차가 생기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페이지 시프트도 생기게 되겠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요 그림이 이걸 그리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요렇게 일단은 스타일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약간 얼마나 이동할지는 뭐 실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요 이동한 정도가 바로 델타 파이가 되겠고요. 이 델타 파이가 페이지 시프트 정보가 되겠고, 이 델타 파이에는 그 경로차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거고요. 경로차에 대한 정보. 근데 그 경로차는 어디서 생겼냐면은 사실은 요 에테르 드리프트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꾸로 요 에테르의 방향과 속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생략을 할 텐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듯이 이런 상황에서 에테르가 이제 L1 방향으로 드리프트를 할 때, 그러니까 매질이 강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제 L1 방향으로 이 드리프트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아무튼 경로차가 생기면은 도달하는 시간에 차이가 생기겠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하든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델타 t라고 하면은, 델타 t는 t, 예를 들어서 t2 t1이라고 합시다. 뭐 t1 t2라고 하든지.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이 웨이브라고 하는 게 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이 익스포넨셜 i의 kx 오메가 t 이런 값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쪽에서 페이지 시프트가 생기게 되고요. 그 페이지 시프트는 결국은 델타 파이는 오메가의 델타 t 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입사하는 빛의, 실험에 쓰인 빛의 앵귤러 벨라시티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T1과 T2로 구하면 되는 건데, T1은 어떻게 구하냐? 이제 시간은,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단위 시간당 간 거리니까, 시간은 마찬가지로 거리분의 속도, 아니 속도분의 거리 나누기 속도가 되겠죠. 근데 갈 때는 그러니까 L1만큼의 거리를 가고, 속도가 c 플러스 v죠. 에테르 속도랑 합쳐져서. 근데 되돌아올 때는 역시 L1인데 속도가 에테르 속도를 빼줘서 c 마이너스 v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따져 보면은 뭐 통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산해 보면은 완전 c
플러스 v하고 c 마이너스 v 곱하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잖아요. 막 계산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좀 더 컴팩트한 폼으로 쓰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c분의 2l1 이렇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T2는 어떻게 될까요? T2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잘 보면 되는데, 내가 얘를 L2로 보내려면은,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그 빛을 보내려면은 사실은 에테르가 드리프트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야 되죠. 빛을 이쪽으로 보내야 그러니까 에테르 드리프트 속도랑 합쳐져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수직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의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되죠. 그렇죠? 속도가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그 빛의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에텔에 대한 상대 속도는 c니까 이 실험상에서는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될 것이다. 루트.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값이 2L만큼 거리를 가는 동안 왕복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C를 붙이고 1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두 개 이제 시간이 나왔는데 T1과 T2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L2를 똑같이 놨다고 치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나왔다고 하면은 똑같이 놔도 이 두 값이 다르죠? 달라졌죠? T1이 T2와 다르죠? 그럼 금방 알 수 있고 이거 금방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분모에 이제 1-v제곱 c제곱 나누기 c제곱이 들어갔고 여기는 스퀘어 루트에 같은 값이 나와서. 자, 그래서 이게 델타 t를 계산도 가능해요. 그래서 델타 t를 계산을 하는데 간단히 한번 해보면요. 델타 t는 여기 T2에서 T1을 빼면 되니까 이 값은 그냥 L1, L2는 공통적으로 L이니까 2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C, 이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팩터고 T2인 1-v제곱 나누기 c제곱의 스퀘어 루트의 분의 1이니까 1-v제곱 c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빼기 그 다음 T1에서는 이쪽에서는 1-v제곱 c제곱의 그러니까 요거예요.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이게 V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광속에 비해서 광속은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고 에테르 드리프트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하지 말고 여기에 V over C가 아주 1보다 작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테일러 엑스펜전을 해갖고 2L 나누기 C 곱하기 여기 보면은 얘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와서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2C제곱분의 V제곱이 되고 이거는 결국은 C3승분의 L V제곱 이런 정도의 타임 디퍼런스를 갖게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 시프트로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여기다 오메가를 곱해주면 될 것이고, 그 페이지 시프트를 통해서 거꾸로 이제 그렇죠? 델타 파이는 오메가 델타 t라고 했으니까 오메가에다가 델타 t는 C 3등분의 L V 제곱. 뭐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 오메가 값은 주어진 거고 L도 주어진 거고 C는 알고 있는 값이고, 따라서 이제 V를 여기서부터 V를 유추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게 정확히 L을 원 방향으로 드리프트했다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 상황은 이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페이지 시프트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절별로 실험을 한다거나 또는 같은 계절에 같은 한 날에 실험을 해도 그러니까 간섭계를 돌려가면서 실험을 하면 이 방향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 차이가 가장 큰 방향이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에테르 드리프트가 정확히 한쪽 경로랑 일치하는 방향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페이지 시프트를 찾으면 우리가 에테르의 드리프트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에테르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의 속도와 방향을 알 수 있죠. 속도, 그러니까 V를 알아낼 수가 있을 텐데, 결과는 마이켈슨 모올리 실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은 아무것도 꽝이었어요. 꽝.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죠. 실험을 처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계속 또 하고 했다고 해요. 이게 어려운 실험이죠.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보이는 게. 그래서 실제로 보인 거는 적어도 V가 대략 10의 4승 미터 퍼 세크보다 초기에, 지금은 아마 훨씬 정확하게 실험을 할 텐데 이거보다는 작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에테르 드리프트의 속도가.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는 대략 3분의 1 곱하기 오비탈 스피드 of the Earth. 지구가 태양에 대해서 공전하는 속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초당 3만 킬로미터, 3만 미터, 30킬로미터죠. 뭐 물론 이건 빛보다는 엄청 작은 속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 30킬로미터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태양 주위를. 생각해 보면은 갈릴레이 시절에 그런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해요. 초당 30킬로미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인데 당시에도 어느 정도 그 속도는 알고 있었을 거고요. 잘 몰랐을까? 거리를 알았으면 알았겠지. 케플레 법칙이 있으니까. 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 그러니까 갈릴레이에 반대한 것도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고 적어도 오비탈 스피드보다는 3분의 1 이하로 작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에테르 드리프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절이 바뀌면은 분명히 이거는 디텍터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 실험 정밀도를 가지고, 이 당시 실험 정밀도를 가지고 요 정도의 스피드는, 그러니까 요 정도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오비탈 스피드 오브 더 어스, 지구의 속도, 그러니까 적어도 에테르 드리프트랑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속도보다는 작은 거는 충분히 디텍트 가능한데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켈슨 모올리 실험의
약간 실제적인 테크니컬한 내용을 포함해서 한 얘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역시 Q&A 올려주시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델타 T는 0이었고, 그러니까 에테르 드리프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에테르 드리프트에 의한, 정확히 표현하면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비디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시도를 했겠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null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attempt, 시도,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한 이 null, 소위 말하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도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략 1880년대 실험한 거니까 그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그 앞뒤로도 사실은 2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론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난감한 경우예요. 이론가라서 잘 아는데, 실험하는 사람으로서도 물론 난감한 결과지만, 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걸 보이는 것조차 훨씬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뭔가 나온 걸 설명하는 게, 그게 이론가들이 보통 하는 일이죠. 뭔가 새로운 효과가 나오고, 뭔가 재미나다거나 뭔가 이상하다든가 뭔가 특이하다든가 이런 걸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게 이론 물리학자들의 보통 하는 일이죠. 근데 이 경우는 실험 결과가 꽝이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한 20년간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비디오로 넘어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